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5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훈입니다. 자, 밤사이에 시장 분위기가 전체 지수는 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제도 시장이 좀 하락 마감을 3대 지수가 모두 했는데 어제는 또 연준 관련한 또 인사들의 고금리가 장기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감을 비치는 발언들이 좀 문제가 됐고요. 밤사이에도 이제 경제 관련한 지표들, 뭐 서비스도 그렇고 제조업도 그렇고 다 좀 호조를 보이자. 또 이게 인플레이션을 이끌 것이다. 그리고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같은 경우에도 감소세를 보이자. 또 고용 관련해서는 여전히 견조하다. 그러니까 굿뉴스 is 베스트 뉴스가 시장을 좀 크게 끌어내렸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대 이제 하락폭인 6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했는데 이제 보잉이 항상 문제가 되는 보잉이 발목을 잡는 그런 분위기 연출했는데 그럼에도 우리의 엔비디아는 성을 바꿔서 천비디아가 됐습니다. 앞자리 숫자가 이제 9에서 10으로 올라가면서 천비디아가 돼가지고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나? 요새 이제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가 있죠. 선제 업고 튀어라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를 업고 튀어야 하나? 안 좋은 시장 가운데 여기에 둘 수 없다. 엔비디아를 업고 튀어야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시장이 전체 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엔비디아만 오르는 그런 분위기가 좀 반전에 좀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자세한 이야기 오늘 월가 뉴스레터 YMG 박종원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또 이런 시장 속에서는 우리 또 글로벌 인터뷰 통해서 이분 만나봐야죠.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또 현재 다양한 이슈에 대해서 한 주 동안 어떤 부분에 또 주목을 하셨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선지엽고 티오를 모르시더라고요. 네, 네. 처음 들었습니다. 선지엽고 티오. 그만큼 바쁘다 바빠. 그러니까. 예, 정신없이 참 문화생활을 많이 해야 되는데. 드라마나 뭐 예능 이런 거 볼 시간 없이 항상 이제 보는 거는 미국 주식과 로이. 그렇죠. 둘밖에 없는 거죠. 맞아요. 예, 관심사가. 진짜 맞습니다. 네, 예. 관심사를 드리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제 밤사이에는 또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어떤 이야기를 먼저 좀 해주실까요? 네, 어제 뭐 사실 시장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엔비디아가 뭐 시장을 뭐 멱살까지는 잡긴 했는데 네. 멱살을 잡고 끌지는 못했습니다. 혼자 그냥 올라왔어요. 예. 하다가 안 되겠어서 그냥 혼자 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늘은 뭐 사실 오늘의 시장 뭐 이 그림 하나로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요겁니다 그냥. 저거 문신하신 거예요? 문신. 예. 엔비디아 로고를 이렇게 문신을 하셨는데 오늘의 시장은 그냥 이 사진 한 장으로 뭐 마무리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원래 문신을 하셨던 건가요? 아니요. 최근에? 아니, 완전 최근은 아니고요. 네. 몇 년 전에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이걸 뭐 이렇게 자랑도 하시고. 아니 예. 예약하죠. 여기 이제 해야죠. 3% 해야죠. 누구요? 우리 같이 해야죠. 다 같이? 네. 무슨 소리예요? 예. 해야죠. 안 하실 거예요? 일단 고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네. 문신까지 새겼는지는 또 몰랐네요. 네. 예, 자, 오늘의 그래서 시장. 자, 어제 뭐 시장 사실 뭐 많은 분들께서 어제 저는 이거 개인적인 얘기인데 네. 어제 장 시작하기 전에 프리마켓에서 네. 뭐 흐름이 좋았었어요. 예, 뭐 전체 약간 시장이? 예, 전체 시장이 뭐 녹색불도 많이 들어오고 뭐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이야기들도 뭐 많이 나오다 보니까 특히나 네. 엔비디아가 워낙 이제 프리마켓에서 뭐 7%, 6%, 뭐 8%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뭐 시장이 이제 뭐 녹색깔로 이렇게 울긋불긋 이렇게 나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테슬라를 좀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어디 또 빠졌더라고요. 해서 어제 제가 테슬라 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오늘 간다 이제. 가자마자 그냥 지금 3%. 그래서 내가 그렇지 뭐 이러면서 그냥. 아니에요. 예, 분할 매수잖아요. 예. 몰빵이 아니고 우리는 분할 매수로 꾸준히 그렇죠, 사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어제 살짝 제가 몰빵한 것 같긴 한데. 네, 괜찮아요. 우리에게는 더 나가 있잖아요. 더 나봐. 180불에 제가 샀는데요. 네, 일단 좀 종가가 빠졌다. 173불이다. 예. 마음이 아픈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예. 뭐 그래서 어떤 저도 이제 초콜릿? 테슬라 초콜릿. 주주가 됐습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네. 자, 오늘 핵심 헤드라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다시 이제 매크로 지표에 좀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예 좀 너무
냉정하다. 오늘 엔비디아 정말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 매크로 지표가 다시 인플레이션 우려로 좀 집중되는 바람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월가 IB들이 엔비디아 목표가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정리를 해서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5월 달에 사실 뭐 세린메이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5월 막바지에 좀 들어서게 되면서 5월 걱정이 이제 끝났다라는 그런 통계 데이터가 있어서요. 제가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가 쏘아 올린 공에 업계 1위, 전 세계 업계 1위 기업의 또 해체 수순이 일어나나 이러한 제가 제목을 썼습니다. 자, 뒤에 가서 체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픈 AI 뉴스 컨텐츠에 대한 관련돼서 빅딜이 좀 성사됐다라는 네.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자, 이 부분까지 제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전 몰빵이 됐네요, 한쪽으로. 예, 맞습니다. 어제 사실 중간 이제 시장 중반쯤을 넘어갔을 때는요, 엔비디아가 뭐 좋은 흐름을 보였고 나머지 기업들이 이제 빨간불이 확 들어오게 되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녹색깔이 들어온 기업들을 중반쯤에 녹색깔이 들어온 기업들을 보게 되면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최근에 지속적인 모멘텀을 줬던 데이터 센터에 관련된 기업들이 같이 그러니까 엔비디아와 연결되어 있는 인공지능 최근에 이제 트렌드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었던 그러한 기업들만 녹색불이 들어왔었어요. 네. 근데 시장이 이제 막판까지 좀 가게 되면서 그 녹색불마저도 살짝 불이 꺼지는 그런 모습이 좀 보였는데요. 지금 뭐 중간중간에 녹색불이 보여준 부분을 보게 되면은 뭐 이렇게 잘 나오지는 않을 수 있지만요. 네. 이게 최근에 엄청난 좀 모멘텀을 좀 주고 있었던 뭐 데이터 센터 관련된 뭐 어떤 전력기기나 이런 뭐 발전소 뭐 이러한 기업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흐름이 어제 좀 두드러지게 보였다. 나머지 기업들은 뭐 전체적으로 다 빠지는 그런 모습을 네. 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 지수를 한번 보게 되면요. 뭐 물론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지수 하락이 좀 일어났고요. 다우 지수가 뭐 1.5% 넘는 그런 하락을 좀 보여줬고요.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잉에 관련된 이야기가 또 나오게 되면서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엔비디아가 상승하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하락을 보여줬다. 0.39% 하락했습니다. S&P 500은 0.7% 하락했고요. 러셀 2000 같은 경우에는 1.6% 하락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와 유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매크로 지표가 좀 좋지 않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우려에 10년물 국채 금리는 다시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유가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 우려가 또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면 이에 따른 또 수요 둔화가 또 시장에서 심리가 이렇게 작용이 되다 보니까 또 76달러까지 또 빠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가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이 기울기가 정말 큰 폭의 하락을 좀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게요.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 오펙 플러스나 오펙 회의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감산을 또 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제 이 가격대를 방어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 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도 저 차츰 제가 뒤에 가서 또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업별 소식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뭐 굳이 제가 뭐 설명을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3박자. 네, 3박자죠. 1분기 호실적 발표, 그리고 10대 1 주식 분할 발표, 그리고 배당 상향 조정했죠. 네. 0.04센트에서 10센트로, 4센트에서 10센트로, 이렇게 상향 조정하게 되면서 9%대 상승을 했고요. TSMC가 올해 연간 매출 성장을 10%대로 전망을 한다라는 그런 발표가 좀 나오게 되면서 주가가 2%대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막판에 가서 일부 조정이 일어나게 되면서 다시 되돌리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졌고요. 그리고 오늘 뒤에 가서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라이브 네이션에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자회사 티켓 마스터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사실 14년 전에 이제 합병을 통해 가지고 자회사로서 이렇게 이제 인수하게 되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콘서트 티켓 관련 독점 금지 위반으로 법무부에서 해체 수순을 받는다. 어이구. 그러니까 소송을 하게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시장에 많은 관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마이너스 7%대 하락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네. 이 소식은 제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내렸던 원흉입니다. 뽀잉. 범인. 네. 브라이언 웨스트 CFO가 마이너스 잉여 현금 흐름을 예상한다라고 밝히면서 항공기 납품이 1분기에 또 정말
더뎠는데 2분기 또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게 되다 보니까 주가가 또 마이너스 6%대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또 알고 계시는 노스페이스라는 기업, 그리고 반스라는 기업을 아마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두 기업을 또 가지고 있는 VF 코퍼레이션, 이 기업이 또 시장 예상치 하회한 실적 발표에 주가가 13%대 하락을 했습니다만 마지막에 또 마이너스 3%대까지는 일부 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장에서는 사실 1센트, EPS가 1센트 정도 수익을 좀 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32센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좀 큰 폭의 하락을 장 초반에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엘프 뷰티입니다. 미국에서 또 많은 젊은 층에서 많은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브랜드인데요. 시장 예상치를 또 상회한 1분기 실적 발표 주가가 15%대 상승하는 정말 급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 부분이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최근 실적 발표에서는 가이던스 기대치를 못 미치면 큰 폭의 하락을 줬었거든요, 보통. 예, 근데 LPBT가 실적은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연간 가이던스를 사실 기대치 못 미쳤어요.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약간의 좀 예외적인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왜 올랐을까요? 예. 자, 그리고 알리바바입니다. 50억 달러 조달을 위해서 전환사채를 고려한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자, 이러다 보니까 2%대 하락을 했는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은 빠르면 이번 주 내에 채권 발행이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까지 나오게 되면서 일부 또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뭐 최근 들어서 뭐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기업인데 테이크2 인터랙티브입니다. 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등급 상향 조정을 하면서 1%대 상승을 했습니다. GTA 6가 2025년 가을까지 아마 연기가 된 거예요. 연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가지고 있는 게임 파이프라인이 여전히 견고하다. 네. 자, 이러한 평가를 좀 내놓게 되면서 일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제 장난감 제조업체 헤즈브로입니다. JP모건에서 투자 등급 상향 소식에 주가가 3%대 상승했는데 네. 또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마지막에 또 0.6%대로 하락을 했는데요. 장난감 제조업체 비율 효율성이 상당히 좋고 네. 그 장난감 제조업체들의 특히나 이제 헤즈브로 같은 경우에 디지털 게임 시장 진출까지도 지금 고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내놓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투자 등급을 또 상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전해지는 기업별 소식 정리해 드리는 가운데 지금 배런스에서 속보로 이더리움 관련한 현물 ETF를 사실상 승인했다라고 이제 긴급 뉴스로 보도를 했다라고 하네요. SEC 내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서 배런스에서는 요 관련한 내용들을 보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비트코인 관련한 현물 ETF는 다양한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 수순이 이더리움이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또 이더리움의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지금 이더리움이 얼마요? 하나로 따지게 되면 이제 네. 541만 원. 541만 원. 최근 지금 몇 분 안에 지금 엄청난 또 상승을 주고 올라갔죠. 있네요. 예, 예. 갑자기 또 매수세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하게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오늘의 데이터도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표가 좋게 나오면 우리는 미국 경기 좋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 반대죠. 그렇죠. 아직까지 뭐 굿뉴스 이스 밴뉴스가 되는 상황인 네. 것 같은데요. 지금 예상보다 또 튀어오른 제조업 지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실적 때문에 많이 묻히긴 했는데 연준 회의록이 좀 공개가 됐는데 그때 당시에 뭐 금리, 물론 추가 금리 인상은 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지만은 이 인플레이션이 정말 장기화될 것 같다, 정말 좀 힘들 것 같다라는 여러 가지 매파적인 발언이 많이 나오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어제 나왔던 지표를 좀 보게 되면요, 물론 지금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예상보다 또 튀어오르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도 뭐 큰 폭의 또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전반적으로 이게 인플레이션 정말 잡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물론 이건 뭐 매주 뭐 업데이트가 되는 거긴 하지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상치보다 좀 하회했는데 하회했다라는 얘기 자체가 고용시장이 그만큼 아직까지도 견고하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또 반증하는 거니까 여전히 뭐 고용시장 또는 인플레이션 관련된 지표들이 네. 시장을 발목을 좀 잡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어제 나왔던 지표들은 시장에 좀 호의적이지 않았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뭐 제가 다섯 가지로 보게 되면 뭐 이렇게
되는 건 아니죠. 오늘 시장만 봤을 때 향후 어떻게 또 바뀔지는 우리가 좀 뭐 지속적으로 바뀌니까요. 네. 근데 주식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꼭 취소될 것처럼 예, 빠졌고요. 취소. 예, 그 금리 인하가 예를 들면 뭐 9월이다, 뭐 하기로 6월이다 이런 것들이 꼭 뒤로 연기가 된 것처럼 예,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다. 네. 자, 유가는 경기 침체가 꼭 오는 것처럼 빠졌다. 아. 그리고 금은 금리 인상이 다가오는 것처럼 좀 빠졌다. 네.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하는 것처럼 아. 빠졌다. 그리고 천연가스는 수요가 감소하는 것처럼 빠졌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다 빠졌네요. 다 빠지는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 왜 그 군대에서 이런 말 자주 쓴다면서요. 그 선임이 후임한테 빠져가지고 이런 얘기 쓴다면서요. 시장이 심리가 약간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지 않을까. 예. 좀 해이해져 있지 않나. 예. 예,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빠졌다랑 이 빠졌다랑 달라요? 다른 건가요? 저 궁금해요. 아, 그러니까 그 약간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정신 상태가 해이해진 정신이 사람 보고 빠졌다. 이런 정신이 빠져가지고 그러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정신이 빠졌어. 어딘가 빠져 있어요. 예. 예. 어디 진짜. 빠져? 엔비디아에다 빠져 있나?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 5가지의 정리 너무 좋습니다. 좋죠. 요거 이제 직접 다 약간 네, 예. 요즘에 박 팀장이 약간 챗GPT 같아요. 아 그래요? 뭘 정리해줘 하면 이제 세 줄로 사실 많이 정리해주고. 참고합니다. 많이 참고합니다. 자, 알겠습니다. 아직 자, 오늘 저는 시장. 부족한 미생이라서 네. 예, 열심히 뭐 데이터를 보고 네. 예,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5가지로 정리 한번 해드렸고요. 예. 다음 데이터는 엔비디아의 다음 분기 매출 전망. 제일 중요한 데이터가 아닐까 너무 싶습니다. 중요합니다. 정말 지난 뭐 어제 나왔던 실적 발표는 정말 어마무시한 실적 발표를 저는 개인적으로 보여줬다라고 네.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 엔비디아 주주분들은 향후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시장에서 정말 또 몸소리치는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장률에 대한 둔화. 지금 뭐 데이터 센터가 460%가 넘는 성장률, 뭐 EPS 같은 경우에도 뭐 260%가 넘는 성장률, 뭐 어마어마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지금 계속 성장률을 보여줄 것인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은 뭐 그러지 못할 거라는 거는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음, 천천히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마음의 준비를 그쵸? 해야 되는데 이제 뭐 슬슬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지금 색깔이 좀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짙은 짙은? 남색으로 되어 있는 네. 부분인데요. 이게 지금 뭐 월가에서 또 예상하는 다음 분기 매출 전망치입니다. 예, 그래서 물론 지금보다 더 크게 또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지만은 지금 과거, 그러니까 2022년 때부터 중반 때부터 지금까지 그 달려오던 이 가속도, 예, 이 기울기 자체는 거의 수직 상승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인데 네. 다음 분기가 이게 살짝 이렇게 살짝 꺾였어요. 살짝 지금. 누웠어요. 약 1.5도 정도 누워있네요. 예. 그래서 약간 이건 뭐 약간 각도기로 좀 돼야 될 정도로 약간 누워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향후 엔비디아를 들고 계신 분들은 또 한번 마음의 한 구석에다가 좀 뭐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네. 시장이 또 진행이 되면서 어떠한 또 수요를 나올지 물론 젠슨항 자체는 이번에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셔가지고 지금 수요 어마어마하다. H백도 지금 어마어마한 수요를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블랙웰이라는 그 플랫폼에 관련된 이런 수요도 엄청나게 지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다라는 AI 붐은 이미 시작됐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보게 되면 과거에 뭐 PC,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배했던 PC의 세상, 그리고 애플이 지배했던 스마트폰 세상, 그리고 앞으로 향후 또 20년, 30년을 끌고 갈 이런 메가 트렌드를 빠르게 우리가 자리 잡기 위한 그쵸. 많은 빅테크들의 고군분투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게 지금 뭐 H백이든 뭐 블랙웰이든 엄청난 수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네. 빨리 자리 잡기 위한 그런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니까 뭐 다음 분기도 더 큰 매출 성장을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은 지금 예상치는 이렇게 나오고 있다 정도는 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이제 엔비디아에 관련된 또 이야기인데요. 다음 월가 아이비들의 엔비디아 목표가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정말 많은 뭐 아이비들의 어제예요, 이게? 예, 어제 제가 이제 뭐 어떤 분이 이렇게 네.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일단 네.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네. 뭐 메이저 이제 아이비들만 좀 보게 되면 제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오른쪽에다가 몇 개만 좀 적었어요. 네. 제프리스 같은 경우에는 1,350불을 목표가로 이제 수정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CT 같은 경우에는 1,260달러, 그리고 웰스파고는 1,250달러, 골드만삭스는 1,200달러, JP모건은 1,150달러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대부분 다 상향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천비디아를 찍고 나서
지금 이 상승, 이 미디언 값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한 1200달러에서 1250달러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지금부터 가더라도 만약에 이 목표치가 그대로 또 진행이 된다면 상승 여력이 약 20%에서 한 25%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6월 11일 날에 또 주식 분할이 그렇죠. 일어나니까요. 예, 이런 부분은 뭐 감안을 해서 또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의 밤사이 종가 확인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1037.99달러에 마감이 됐고요. 지금 예. 애프터마켓에서는 1033.19달러로 조금 소폭 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자, 엔비디아 주주분들 예,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리고요. 다른 시장 분위기는 어떤가? 지금 5월 시장을 보니까 5월에 세리메이는 이제 다 지나간 것 같죠? 다 지나갔다. 예, 세리메이가 없었죠. 그렇죠. 지금 요 사진 보시게 되면요. 이게 딱 5월달 한 달만 과거 1950년부터 2023년 작년까지의 그 5월 한 달간만 딱 따와가지고 주가 흐름이 어땠는가를 이제 가지고 나온 거예요. 네. 자, 근데 이제 이제 5월이 시작됐을 때는 뭐 한 5일자까지, 5월 5일까지는 그래도 늘 과거 전체적인 통계 데이터를 보면은 뭐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이제 세린 메이라는 그 이름이 붙은 부분이 보면 이 5월 5일자부터 25일까지 이 한 20일간의 지속적인 이 하락 자체가 이제 주식이 많이 팔게 되고 매도세가 많이 붙다 보니까 세린 메이라는 그런 이름이 이제 붙었던 이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늘 과거 보시게 되면 마지막 일주일 정도 구간은 다시 또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물론 어제는 이제 오늘 이제 아침까지는 조금 조정을 주는 그런 시장이 좀 나왔지만요. 25일부터 뭐 31일까지 이러한 일주일간은 또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과거 약 한 73년 동안은 그런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이 통계 자료대로 만약에 흘러간다면 오늘 이번 시장도 이제 5월 말은 늘 좋았기 때문에 이제 세린 메이 자체는 이제 끝나지 않았나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이 뭐 24일이니까요. 네. 예, 딱 이날이네요. 네. 지금 딱 노란색 전날까지. 근데 저는 좀 약간 또 그런 통계는 혹시 없나요? 세린메이였었던 그 시기에 올해 5월을 보면은 초반에 약간 뭔가 안 좋은가 싶더니 이렇게 쫙 올랐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저 그래프랑 완전 반대예요. 반대로? 예. 그랬을 때 뭔가 그래프에 반전은 없었는지. 예, 그런 거기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했습니다. 예. 챗GPT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예. 자, 마지막 데이터 보겠습니다. 네. 첫 금리 인하에 대한 시기. 앞에서 이제 저희가 5가지 정리해 드렸을 때 금리 인하가 마치 없는 뭐 취소된 것처럼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예. 뭐 언제로 지금 또 잡히고 있어요? 예, 오늘은 뭐 사실 금리 인하가 정말 뒤로 미뤄지는 것 마냥 주식 시장이 좀 빠졌었는데요.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이제 펀드 매니저 서베이를 보시게 되면요. 지금 2024년 그러니까 많은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2024년 3분기에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43%가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2024년 4분기가 39%. 야, 무슨 소리냐? 우리는 것도 아니다. 2025년에 가야 우리는 금리 인하를 아마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지금 14%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82% 정도 되는 이러한 많은 시장 참여자, 펀드 매니저들이 지금 3분기, 4분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으니까 네. 3분기라고 하는 것은 뭐 9월이겠죠. 예, 9월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4분기라고 하면 이제 11월 또는 12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많은 참여자들이 지금 패드 워치 툴 같은 경우에는 뭐 한 50% 가까운 이런 시장 참여자들이 9월 달에 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긴 한데요. 네. 일단 올해에 금리나 한 번의 금리 인하는 좀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이제 기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번에 만약에 조정을 주게 된다면 대선이라는 것도 남아 있기 때문에 약간의 저가 매수를 우리가 조금 노려볼 만한 기회가 아닐까라는 그런 잠깐만요. 기대 심리가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달에 시장 살짝 흔들렸을 때 예. 이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이 올랐죠. 예. 우리는 항상 박시민 잘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 하락했을 때도 끝났다. 근데 어떻게 종말이 됐어요? 없다. 예. 잘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예. 그래서 반대로. 이번에 떨어지면 계속 떨어진다. 아이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예.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 그러면 또 직도 놓쳐요. 하다. 해봄직도 하다. 네, 또 놓칩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절대 안 놓친다. 그 되게 확신이 있나요 이번에는? 예, 이번에 떨어지면 불안한데. 이제 저는 좀 살 예정입니다. 자, 이제 이슈 아주, 보겠습니다. 예, 이제는 헤어질 시간, 예. 라이브 네이션의 해체 수준. 이게 그러니까 미국은 이게 가능하네요. 예, 정말 이제 법무부의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들어서 반독점에 대해서 애플에 대해서도 여러 브레이크를 잡는 그런 모습을 한 몇 주 전, 지난달에 아마 보셨을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는 또 라이브 네이션에 대해서 해체 수순을 밟는 것인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라이브 네이션이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세계 업계 1위입니다. 엔터테인먼트, 특히나 이제 콘서트 관련된 그리고 이제 티켓 여러 가지 어찌 보면은 전 세계 1위의 뭐라 할까요? 엔터테인먼트사 인터파크라고 봐야 되나? 인터파크 티켓 이렇게 예.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티켓 예, 티켓 관련된 네. 여러 가지 티켓 외에도 정말 이 공연하면은 전체적으로 진짜 라이브 네이션을 거치진 않고서는 공연을 보러 가기 힘들 정도의 정말 독점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네. 이제 미국 내에 정말 어마어마한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그러한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해체 수순을 밟게 된 것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의 에라스 투어 공연이 시작되고 나서 시작됐습니다. 왜요? 네. 테일러 그러니까 스위프트 엄청났잖아요. 테일러 스위프트가 어마어마한 경제 효과를 냈고, 연준에서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아주 긍정적인 이런 경제 효과를 낳는다. GDP가 상승할 정도다. 네. 그 지역의 모든 호텔부터 해서 식료품 기업들까지 엄청난 매출을 일으키는 그러한 부분까지도 나오게 되면서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았는데, 네.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관심을 받게 됐냐면 티켓팅 불만이 폭주한 거예요. 암표가 기승하게 되고, 그리고 티켓팅 하는 이러한 SNS로 티켓팅을 하게 된 많은 소비자들이 사기의 연료가 되면서 1,800달러를 잃었다, 2,500달러를 잃었다.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효도하기 위해서 정말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콘서트 효도하기 위해서 우리 임요원 부모님 콘서트. 사주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예, 그러한 이제 효도하기 위해서 내가 2,500달러, 3,000달러를 요번에 가족한테 다 VIP 가장 앞에서 볼 수 있게끔 했는데도, 이거에 따라서 이 티켓 마스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트랜스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게끔 하는 데 있어서 펜딩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된 사이트에서 산 사람이 저 여기서 샀으니까 양도합니다라고 했는데 그 양도를 받지 못한 그것도 안 사기의 연료가 예.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이제 이건 그 어떻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네. 엄청난 이제 불만이 폭주를 하다 보니까 법무부에서 이제 칼을 빼드는 거예요. 예, 왜냐면 지금 너희들이 지금 티켓팅에 대해서 독점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네. 자, 이러한 지금 많은 소비자들이 너희들 통해서 피해를 보고 있고. 근데 저 지금 한 시청자분도 올려주셨어요. 아님께서 근데 암표를 티켓팅 회사에서 잘못한 거라고 볼 수 있나? 그러니까 어떻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 티켓팅 관련해서도 이러한 그러니까 기업 차원에서 이러한 부분을 어느 정도 좀 원활한 이러한 이제 어떤 공연 투어를 위해서 원활한 하나의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치 담배 회사에서 금연 관련한 센터를 그렇죠. 운영하는 것처럼 그런 걸 예.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입장, 제가 그래서 뒤에 적었는데요. 네. 사실 지금 요 사진은 뭐냐면요. 이게 지금 공연 기획 그 차원에서 네. 막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고요. 많은 SNS에서 엄청난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에라스 투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시작이 됐는데, 미국 법무부와 30개 주의 지방 검찰총장들이요, 이 티켓마스터와 그 모회사인 라이브 네이션을 상대로 불법 경쟁으로 인한 티켓 판매 산업을 독점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 독점하다 보니까 만약에 많은 경쟁사들이 있었다면 우리들이 조금 더 나은 티켓을 우리가 제공을 하고 소비자들이 그런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할 수 있는데, 이 기업이 반독점식으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러한 소비자들에 대한 이제 우려들 또는 많은 사기에 연루되고 이러한 부분을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미 법무장관 메릭 갤런드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제 라이브 네이션과 티켓마스터는 해체해야 될 때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독점 때문에요, 소비자 선택권이 현저히 줄어들고 가격 자체가 엄청나게 상승한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 가격 상승분은 온전히 이제 소비자들에게 다 전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무부에서 칼을 빼들었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라이브 네이션 같은 경우에는 265개 콘서트 장소를 보유하고 있고요. 미국의 100대 가장 큰 100대 원형 극장 중에 60개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정말 막강한 그러한 독점력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법무부에서는 이제 칼을 빼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정부의 유리한 판결이 떨어지면 14년 전 합병했던 티켓마스터 해체될 수 있다라는 엄포를 좀 내놨고, 테일러 스위프트 티켓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를 속출하자 이때부터 반독점 조사가 시작됐다. 자, 그래서 이 반독점 조사가 시작이 되고 이번에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 오픈 AI 월스트리트 저널과 악연 끝나 예. 뉴스 컨텐츠의 계약을 완료했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밑에 있잖아요. 예. 이 기사는 뭐 그 AI 관련해서 뭐 자료를 쓰지 못하게 막는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신문 기사 아래에 그게 써 있는 게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뭐 지금 오픈 AI 하게 되면은 지금 뉴스와에 관련해서 지금 앞에서 제가 약간 조금 잘못 쓴 것 같은데 어떤 월스트리트저널이 아니라 뉴욕타임스입니다. 아, 뉴욕타임즈요? 예. 예. 자, 근데 정정합니다. 이제 이 뉴스 코퍼레이션 간행물 기사에 접근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냥 5년 동안에 이제 접근할 수 있고 네. 이게 오픈 AI의 이제 그 어떤 훈련용 이제 그 많은 이제 뉴스 컨텐츠를 받아서 AI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아마 쓰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거의 지금 뉴스 코퍼레이션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이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진짜 거의 웬만한 외신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정말 챗 GPT를 통해 가지고 이런 다양한 뉴스들을 직접 또 경험할 수도 있고요. 네. 또 거기에 따른 많은 또 이제 훈련 과정을 통한 좀 고품질의 예, 그러한 어떤 결과물을 좀 얻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뉴스코프에서는 최고의 저널리즘 표준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픈 AI와 저널리즘 전문 지식을 공유할 것이다라는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요. 뭐 한층 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어떤 플랫폼을 또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뭔가 데이터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이제 우리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의 답변을 잘 받을 수 있는 거겠죠. 네. 관련한 소식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네. 오늘도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